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3월 5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를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아마 2개 정도의 영상으로 잘라서 업로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마포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지 선정 이랬는데, 아무튼 마포구가 6억 원의 사업비를 받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갈 비용 중에서 6억 원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그래서 통합 운영센터를 만들고, 우리 옛날에 무슨 SF 영화 같은 거 보면 도시가 이렇게 어디 딱딱 눌러보면 CCTV 모이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럼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네트워크로 묶여서 좀 더 안전한 사회, 안전한 시대? 이런 게 되게끔 하기 위한 구축을 하나 봐요. 방법, 그러니까 119, 112, 그러니까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소방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갖추게끔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이제 시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하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미래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기사였기에 첫 기사로 꼽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한미 금리 역전 가시와 부동산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3월 달에 이제 금리 부분을 동결했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1.5%로 동결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이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이 지금 1.25에서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은 같다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말 그대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리가 좀 더 높은 미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외환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미국 금리를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도 금리를 쫓아서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도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에 이 금리 인상이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 부담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반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죠. 주산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9%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2018년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보다 2.11%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가격에 좀 가격을 낮추는 하락 압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기사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그러네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신임 의장이 말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연준이 한 금리를 4차례 올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고 하는데, 4번 올리면 거의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가려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의 4%대의 3%대 금리가 아니라 연 4% 정도니까 한 1%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 기사는 발코니 면적에 대한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가 지방보다 더 좁다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김포시에서 분양 중인 A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실사용 면적은 124제곱미터인데,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40제곱미터 정도를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라든가 수도권에서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발코니를 이만큼 늘리기가 어렵다. 이유는 서울시의 발코니 면적 제한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는 발코니가 되게 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단 그 당시에는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벌써 한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광폭 발코니 적용이 됐어요. 한 2m까지 가능했거든요. 이게 도심지 내에 녹지 공간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안에 화단을 놓게 되면 이제 2m까지 그 화단 놔야 되니까 한 2m까지 이제 발코니를 늘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보면 이렇게 화단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발코니 안에 구분된 공간이 있는 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데들이 광폭 발코니 적용받아서 거실도 되게 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발코니를 해놨더니 화단을 꾸며서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그 흙을 다 퍼내고 그 공간에다가 널빤지 같은 거 보통 이 인터넷에 보면 화단 막는 그런 나무판 따로 파는 덮개 따로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창고 같은 것으로 활용하고 발코니를 굉장히 넓게 쓰는 형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시는 소유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광폭 발코니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이제 지금 여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발코니 면적은 건물 외벽 둘레에서 1.5m를 곱해서 산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폭이 1.5m 정도로 줄어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디자인 서울을 한다 그래서 발코니 쪽에 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당시에 아파트 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건드렸는데 디자인 서울이 적용이 되면서 일단 발코니를 건드렸고 이 판상형 아파트들 중심으로 한강변을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만약 성처럼 이렇게 아파트들로 한강변 둘러싸고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도 조정하겠다 이런 디자인 서울 하면서 그런 내용도 밝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디자인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해서 좀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쁘고 뭔가 디자인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발코니를 좀 제대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코니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삭제하거나 또는 이제 발코니를 조절하는 그래서 어떤 안방 발코니는 좀 넓고, 그러니까 층마다 어디는 좀 넓고 그 위에 층은 아예 발코니가 삭제되었거나 다시 발코니가 나오거나 발코니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해서 아파트 모양이 들쭉날쭉 이렇게 하면서 좀 외관 특화를 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강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설계를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을 만큼 이쁜 택지를 갖고 있거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 적용을 받아서 발코니 면적들을 다 찾아먹는 단지들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제 이 서울의 재개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발코니 면적을 다 못 찾아먹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구역들은 사실 땅 모양들이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딱딱 정해진 그 땅 안에서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세대수나 용적률을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제 발코니까지 다 찾아먹기는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0평형대 아파트인데 발코니 삭제가 돼서 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평형대 아파트보다 방이 더 작은 모양새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30평형대 아파트들도 다 방 확장해서 보통은 이제 가니까요. 그래서 좀 사실 이 디자인 서울이 적용돼서 발코니가 삭제된 어떤 세대의 소유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되게 많죠. 서울시는 지금 아파트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발코니 면적 제한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들 입장에서 소유자 그 아파트들을 공급받게 될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만이겠죠. 근데 이런 디자인을 규제하는 게 서울만 그렇고, 이제 서울이 아닌 지역들에서는 이제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발코니들을 굉장히 잘 뻥뻥 활용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보니 같은 평형 아파트인데도 면적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예. 서울 아파트가 실질적으로도 지방 아파트보다 더 좁은 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단순히 발코니 제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내에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중심으로밖에 아파트가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건이 사실은 이유가 더 크죠. 예,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말 그대로 택지들을 만들어가면서 집을 짓거나 또는 이제 공공주택지구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좀 택지들 자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들 자체가 논밭을 수용하거나 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형태의 택지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용적률들 같은 경우도 서울은 진짜 있는 용적률 다 뽑아 먹어서 지어야 되지만 아무래도 이 수도권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간거리도 널찍널찍하고 평면도 별로 여러 개가 없죠. 이 지방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좁은 땅 안에다 아파트를 여러 가지 아무튼 꽉꽉 눌러놔야 되다 보니까 동간 거리라든가 막 이런 걸 재다 보면 모양도 막 타입도 A, B, C, D, E, F 막 엄청나게 많은 타입이 나오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땅 모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땅 모양 정해진 이렇게 좀 규격화되어 있는 이쁜 땅 모양이 아닌 데에서 건축법상의 어떤 이런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집을 최대한 많이 눌러서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다양한 평면들이 나오고 발코니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디자인 서울도 중요하지만 전 디자인 서울보다는 좀 발코니들을 찾아 먹어서 안 그래도 그렇게 넓지 않은 이런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되게 집, 또 가뜩이나 엄청 비싼 집들이잖아요. 그런데 발코니들은 좀 오히려 수도권 이런 데에 비해서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건 좀 찾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강서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마곡 옆 알짜 CJ 공장 부지 5년 만에 개발 시동이라는 건데 이 위치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강서구에도 보면 이 공장이 있었던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장이 있던 땅들 같은 경우를 무작정 이제 아파트를 짓게끔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공장이 있던 땅을 그런 식으로 다 택지로 바꿔주게 되면 엄청난 이 공장 땅 지주들은 이 자본이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용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편이긴 한데, 주로 보면 이런 공장 용지들이 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도심지 내에 적합한, 아파트형 공장. 그 공장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사실 사무실, 정보통신 뭐 이런 특정 분야의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는 사무실 용도를 이렇게 쓰게끔 지식산업센터들을 일부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용도 변경을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인근에 지도상에서 보시면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이제 여기가 마곡지구죠. 예, 발산역, 양천향교역, 신방화역 끼고 있는 9호선이랑 5호선이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면 마곡지구고. 그 서쪽으로는 공항 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방화뉴타운이죠. 예, 강서구 방화뉴타운. 예, 방화뉴타운도 제가 몇 번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뭐 해제가 됐고, 일부는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끝에 보면 양천향교역 9호선이 있는데, 이 9호선 가양역 가는 이 사이입니다. 예, 여기 이 주변으로 보면 가양동, 등촌동에 아파트들 단지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그 안쪽에 보면 이 아파트 자동차 그 매매센터들 있고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이 공장 과거에 있었던 공장 부지 있었던데 강성강자이 타워라고 하는 것도 지식산업센터고 여기가 이제 그 옆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짓고 아파트 지으면서 이 개발 사업한 지역입니다. 그 바로 옆에가 여기 CJ 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이 땅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면적의 부지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개발이 안 되고 멈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양역에서 양천향교역 가는 사이에 보면 살짝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드는 이렇게
횡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예, 그런 부지였는데, 여기가 이제 기사에서 보시면 원래 개발을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이 CJ 그룹의 대표이사 문제 이런 게 있으면서 큰 이슈가 있으면서 좀 멈춰 있다가 예, 여기를 최고 19층 아파트 22개 동 1139세대를 짓고, 그 다음에 오피스 등 산업시설도 2개 동을 짓고 지원시설,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도 지으며 CJ건설이 개발을 맡고 내년 말에는 착공이 들어가는 게 목표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아파트도 한 1200세대 정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 하면서 이 주변이 이제 좀 괜찮게 개발이 되면서 마곡지구 옆에 새 아파트 지역으로 이렇게 정비가 될 거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2019년 하반기 분양, 2020년 정도에는 분양하겠네요. 그렇게 좀, 이 양천향구역이랑 가양역 사이에, 남아있는 퍼즐이 이렇게 하나 딱 맞춰지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양 국방대 자리에 24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여기 마곡지구,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양동 봤는데, 가양대교를 건너면, 가양대교를 건너면 보통은, 이 길 따라 쭉 넘어와서 상암동 동측을 끼고 수색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연결되죠. 예. 바로 우측에는 이 상암동 하늘공원이 있고요. 그 서측 편에 보면 여기가 이제 고양 덕은 도시개발 구역인데요. 여기도 아마 내년 정도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한강변이고, 그래서 관심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고양 덕은 개발구역 위에 보면 여기 지금 이게 국방대학교 부지인가봐요. 여기 보면 옛 국방대 자리 아파트 분양이라 그랬잖아요. 국방대학교가 아마 대전 쪽 어딘가로 이전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개발을 할 거다. 그래서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국방대 예터를 2021년에 건설업체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하고 2025년까지 2400세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개발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2500세대, 그다음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 하면 여기도 이제 세대수가 꽤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상암 2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암 1지구, 상암 2지구. 그래서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 일대가 같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좀 다 주거지역으로 정비가 된다기보단 주거지역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북측으로는 보시다시피 이제 고양 향동 공공주택 지구가 있거든요. 여기도 한 8,500세대 정도 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 덕음교 삼거리 주변에 이쪽으로 해서 향동역을, 이게 경의중앙선이 화전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색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 향동역을 신설해달라. 이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역 중에 중간에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역을 하나 신설해달라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배후의 주거지들이 커지면서 역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예.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한 얘기들,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한 개발 소식도 계속 있죠. 작년에 여기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색 9구역이 여기거든요. 수색 9구역 SK도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빠르면 분양할 것 같아요. 여기. 예, 그렇죠. 그리고 증산 2구역도 지금 펜스 치고 철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산 2구역, 수색 9구역, 수색 8구역, 수색 6구역. 수색들, 이제 이 일대들도 좀 정비가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고, 이 일대가 좀 정비가 되는구나. 함께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5개 뉴스를 읽어봤는데요. 뉴스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